이명박 대통령이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서 불교계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갖습니다. 사상 최대 GS칼텍스 고객 정보를 유출한 피의자들은 집단 소송을 통해 거액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한 유류세 규모가 53만 원꼴로 나타났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고환율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서 불교계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갖고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최승진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교계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은 아니겠지만 종교 편향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언행으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종교차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종교 중립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갖게 하고 앞으로는 종교 편향 오해가 없도록 인식을 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유인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종교 편향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교계의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이 불교계 지도자를 찾아 사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국정 전 분야에 걸친 국민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사상 최대 GS칼텍스 고객 정보를 유출한 피의자들은 집단 소송을 통해서 거액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무려 1,100여만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하려던 일당이 노린 것은 결국 집단 소송을 통해 한몫 챙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 가운데 한 명인 24살 김모 씨가 지난달 중순쯤 모 법무법인을 찾아가 거액의 집단 소송을 통해 수억 원을 챙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법무법인 사무장 33살 강모 씨를 오늘 오후 소환해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사무장은 김 씨가 찾아와서 고객 정보가 담긴 CD를 주었다면서 상담을 원해 들어주기만 했을 뿐 집단 소송과 관련한 조언 등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사무장은 또 자신의 법무법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단 소송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고객 정보가 담긴 CD가 6개 이외에 추가로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넥스테이션 여직원 배모 씨가 지난달 말 남자친구 박모 씨에게 고객 정보가 담긴 DVD와 USB를 건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가 여자친구로부터 건네받은 DVD와 USB를 9월 5일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사한 뒤 보관하고 있었고 모두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넥스테이션 여직원 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남자친구 박 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대원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각종 석유 제품에 붙는 유류세가 지난해 25조를 넘어 국민 한 사람이 53만 원씩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와 LPG 등에 부과된 세금은 모두 25조 5천억 원으로 전체 국세의 15.8%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한 유류세는 53.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고환율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 먹구름이 뒤르면서 추석을 맞는 중소기업들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고무 원료를 수입해 국내 기업에 공급하는 중소기업 전진캠텍 신명진 사장은 추석을 어떻게 나야 할지 고민이 태산 같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고환율과 대기업들의 등살로 실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수입 원가를 950원에 맞췄지만 환율이 1,100원을 넘나든 탓에 영업이익은 형편없이 추락했습니다. 수입업체의 대표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환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수입업체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무 원료를 납품받는 타이어나 스포츠용품 기업들이 환율이 올라도 납품 단가 인상에 소극적인 반면 환율이 떨어지면 곧바로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자기판 생산 업체인 뉴플렉스는 수출 업체다 보니 환차에게 주문량 증가라는 호재를 만났지만 상황이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원자재값 인상으로 제품값을 올려야 할 판이지만 대외 여건 악화로 오히려 단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업은 자체적인 생산 원가 절감 운동으로 고환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약 한 20% 정도 달성을 하였고 특별히 우리 하반기에는 전체 목표를 30%가 아니고 50% 생산성 향상과 또 경비 30% 절감이라는 목표를 더 강화시켜서 냉동탑차 전문업체인 진성냉기산업 역시 환율 호재만큼이나 원자재값 상승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지금 원자재 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 자체적으로 제품 값을 저희도 올렸습니다. 1년간 흘려온 구슬땀이 열매로 맺어져야 할 가을.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들은 혹독한 외부 경영 환경 속에서 좀처럼 가을 거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현석입니다.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 약사와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8천여 명이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자 8,300여 명이 모두 422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늘 발표한 2008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GDP 국내 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조사 대상 26개국 가운데 3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로 26개국 중 최고를 기록해서 공교육 분야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을 학부모 등이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아서 당초 오늘 오전 중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열병식과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 등은 현재까지 창건일 열병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오후부터 모종의 행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유사한 행사 때 오전 중 열병식과 퍼레이드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의 동향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구스타브에 이어서 허리케인 아이크가 쿠바 지역을 강타해 계속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에 물이 잠기면서 수만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는데요. 허리케인 아이크가 이번 주말 미국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미국인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크가 강타한 쿠바 지역으로 한번 가봅니다. 열대성 폭풍 아이크가 쿠바 동부 지역을 강타해 가옥 수천 채가 파괴되고 마을에 물이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면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쿠바 당국은 주민 100만여 명을 대피시키고 여객기의 운항도 중지시켰습니다. 아이크는 현재 1급으로 세력이 약해졌지만 다시 세력이 강화돼 멕시코만을 통과한 이후 이번 주말 미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국인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루지아 전쟁 한 달을 맞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러시아와 그루지아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마지막 중재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후 그루지아를 찾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Si cet accord est appliqué comme je l'espère et comme je le crois, nous aurons évité des morts, des misères et des souffrances. 사르코지 대통령은 미하일 사카슈빌리 그루지아 대통령과 만나 합의 내용을 전달하며 그루지아 재건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한 달 동안 이어진 그루지아 전쟁이 평화적으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처 살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의 풋볼 스타 출신 배우 오제이 심슨.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 방을 무단 침입해 총기로 스포츠 기념품 딜러를 위협한 뒤 기념품을 빼앗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심슨은 자신의 기념품을 되찾기 위해 호텔 방에 갔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심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할 수 있어 이번 재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전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이 끼겠다면서 추석 당일에도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목요일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추석 연휴에는 날씨가 선선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6.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